네,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장관님, 저희가 그 5G 요금제가 크게 이제 비무제한과 그리고 무제한 요금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요금제의 그 격차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는지 아시죠? 굉장히 차이가 네, 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이제 뭐 비무제한 같은 경우 10GB 55,000원에 무제한 같은 경우 200GB 75,000원 정도 대략적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무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상황들을 거치면서 약 한 10% 정도의 데이터 소비량이 늘었고, 그리고 무제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 정도의 데이터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대략적인 정보 격차가 한 30%포인트 정도 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비무제한에서 왜 40% 정도까지 그 소비량이 늘지 않고 10% 정도까지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데이터 양에 따른 요금 문제.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량을 다 쓰고 나면 추가적인 요금을 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10%까지밖에 증감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무제한 요금제에서 썼던 40% 정도의 데이터 소비량 증가가 사실은 국민들이 따라가고 싶은 수준이었고, 여기에서는 무제한과 비무제한 사이에서 대략적인 요금 차이가 2만 원 정도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국민들에게 지급했던 2만 원 정도가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보고, 다만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들어가는 이 요금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대면 요금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요금 인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KT가 요금제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그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들었던 게 정부에서 1GB에 대한 그 데이터량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요금제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요번 요금제를 변경한 걸 가지고 온 걸 보니까 10GB에서 5GB짜리 45,000원짜리 10,000원 낮춰가지고 출시를 했고요. 200GB를 110GB, 90GB 낮춰가지고 75,000원에서 69,000원으로 6,000원 정도 낮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하고 용량 자체가 이 비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과기부 차원에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통신사들이 뭐 저는 이제 비대면 요금제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본 요금제나 또는 이제 국민들 정서에 맞는 저가 요금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 요금 산출에 대해서는 저희 존경하는 우상 의원께서도 뭐 기본적인 단가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합당한 요금제가 산출될 수 있기를 저는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 지금 현재 3G나 LTE, 5G 기지국들이 저희 전체 이통 3사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40만 개 정도의 기지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기 계량기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죠. 네, 대략 한 20% 정도의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된 그 미설치 기지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전기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건물주랑 얘기를 해서 그렇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량기 합산되어서 월 전기료가 산정되고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직접 납부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전기료를 건물주에게 주게 되면은 건물주 같은 경우에 이걸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혹시 생각해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전기 계량기 설치 여부에 따라 월 전기료 납부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계량기 설치 시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통사별로 월 한 85,000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계량기가 미설치된 기지국은 한 15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지국당 계량기가 미설치된 곳에 대한 전기 사용량이나 납부 과정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죠. 예.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에는 기존 계량기하고 함께 전기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실은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납부하는 공동전기료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국민들이 전기료 이중 지급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계량기 설치에 대한 의무화를 꼭 좀 명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짧게 오늘 이제 인앱 결제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면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기 인도와 관련된 구글과의 기사입니다. 저희가 테크크런치라고 하는 미국 온라인 기술 매체에서 내놓은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 여기가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앱 출시를 미뤘습니다. 인앱 결제에 대한 강제를 미뤘어요. 2022년 4월까지 연기를 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긴 하지만 구글 플레이 마켓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작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NC소프트 측에 이제 참고인 신청도 하긴 했지만 여러 이유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과 함께 인도 사례를 보고 인도의 구글이 어쨌든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구글과의 협상에서 저희가 좀 더 유리한 측면에 설 수 있도록 끌고 가고 정부에서 믿음을 주셔야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왜 참고인 출석을 안 했겠습니까? 구글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런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좀 우리 스타트업들, 기업들을 그리고 전체적인 기업들에 대한 콘텐츠 사업들에 대한 뭔가 보살핌이랄까 어떤 이 방패막이가 좀 될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실태조사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처랑 기업들이랑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정민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